2015년에 설립된 스트림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게 사실 그냥 스트림이라고 이야기하면 다들 잘 모르실 텐데 코인 시장을 쪼끔이라도 찍먹을 해 보신 분이라면 아마 고팍스라고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코인 거래소에서 업비트, 뭐 빗썸 이런 데 그다음 가는 거래소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이제 유명한, 그리고 규모도 있는 고팍스인데, 그 고팍스를 운영하는 회사가 바로 이 스트리미입니다. 근데 이 스트림이라는 회사가 1년 사이에 부채가 2배 늘어서 거의 뭐 1,100억 원까지 올라갔다면서 대주주인 바이낸스는 나몰라라 하고 있고, 스트리미가 운영하는 고팍스는 문을 닫아야 할 지경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아니 나는 그래서 또 뭐 젊은 사람들이 착한 사장놀이 하다가 뭐 골러가는 약간 그런 케이스인 줄 알았는데, 좀 찾아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2015년에 설립된 스트리미는 가상화폐 거래소 고팍스를 운영하면서 두 가지 서비스를 더 운영합니다. 하나는 고팍스 이용자가 자신이 보유한 코인을 예치하면 그걸 굴려가지고 이자를 주는 예치 서비스인 고파이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가상화폐를 수탁해주는 서비스인 다스크입니다. 여기서 수탁이라고 하면 원래 전통적인 자산 운용사들이 이제 본인들이 고객이 맡긴 자금을 직접 들고 있으면 뭐 그걸 가지고 펀드 계좌 돌려막기라든가 그런 장난질을 할 수가 있으니까 제3자, 그러니까 보통은 시중은행에 따로 보관을 하고 이걸 수탁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든 생각이, 스트리미는 진짜 원대한 꿈이 있었어요. 거래소에다가 자산운용사에다가 수탁은행까지 다 해먹으려고 하는 그런 원대한 꿈이 있었던 회사네요. 어쨌든 이 두 서비스 중에 문제가 되는 건 고파이였습니다. 고파이는 고객들이 예치한 코인을 운용해서 이자 수익을 돌려주는 그런 서비스인데, 이걸 직접 운용하는 게 아니라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탈이라는 곳에서 운용 자체를 위탁을 맡겼던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뭐 다들 아시겠지만 2022년 11월에 가상화폐 시장에 아주 큰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이제는 뭐 기억에서 많이 잊혀졌을 수도 있겠지만 세계 3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FTX가 파산 신청을 했던 겁니다. 당시에 FTX는 디폴트는 맞는데 지급 불능은 없다, 뭐 이런 개소리를 하기도 했었는데, 결국에는 계좌가 다 동결되면서 이용자들이 코인을 출금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었죠. 근데 뭐 다들 알다시피 이 사건이 여기서 끝나지 않죠. FTX가 파산하면서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탈 계좌도 묶여버렸어요. 그래서 운영하던 코인이 전부 다 발이 묶여버립니다. 이 말인즉슨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탈에 코인을 운용해달라고 위탁을 맡겼던 고파이도 고객들한테 코인을 빼서 돌려줄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리미는 2022년 회계연도에 고파이 고객들에게 돌려줘야 할 코인들을 충당 부채로 반영합니다. 그 금액이 무려 566억 원이었어요. 그 코인 내역을 보니까 역시나 비트코인이 제일 많은데, 대충 계산해 보면 비트코인만 거의 한 293억 원 정도네요.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어쨌든 스트리미는 이걸 충당 부채로 쌓음으로써 고객들한테 갚아야 할 돈이라고 명시를 해 놓은 겁니다. 다른 방법은 없었나 싶긴 한데, 이렇게 한 방에 부채가 확 늘어나 버리니까 당연하게도 스트리미가 자본 잠식에 빠져버린 거예요. 사실 자본 잠식 그 자체로도 문제가 되는 일이긴 한데, 이게 결국 나중에 스트리미의 발목을 아주 세게 잡아버립니다. 자본 잠식에 빠진 회사가 일단 재무제표라도 정상으로 돌리려면 어디선가 돈을 구해서 부채를 갚아버리거나 아니면 자본을 확충해야 돼요. 그리고 이때 글로벌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등장을 합니다. 바이낸스가 스트리미를 인수하면서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가 완료되면 스트리미의 고파이 서비스 미지급 문제 해결을 진행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융정보분석원, 그러니까 FIU는 당시에 바이낸스의 리갈 리스크도 있었고 고파이 지급불능 때문에 자본 잠식에 빠진 스트리미의 재무 구조도 불안하다면서 계속 승인을 안 해주고 보류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이게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바이낸스는 이제 본인들이 꽂았던 외국인 임원도 한국인으로 교체하고 본사 리갈 리스크도 어느 정도 해소를 했는데, 스트리미의 자본 잠식은 아직 해결을 못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웃긴 게, 금융당국은 스트리미 재무 구조를 개선해야 변경 신고 승인을 해준다는 입장이고, 바이낸스는 변경 신고 승인을 해줘야 고파이 미지급금을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뭐 스트리미 입장에선 이도저도 못한 아주 곤란한 상황에 빠져버린 거겠죠. 그런데 그 와중에 최근에 또 비트코인이 떡상을 해버렸잖아요. 2022년 1월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탈이 코인 출금을 못 해준다고 할 때만 해도 비트코인이 2,200만 원대였는데 지금은 거의 7천만 원 수준이에요. 아까 동결된 코인들 보면 비트코인이 절반이 넘고 그 밖의 코인들도 많이 올랐을 거잖아요. 그래서 566억 원이었던
부채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두 배로 뻥튀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에서 스트리미는 결국 최근에 출자 전환 카드를 꺼냅니다. 여기서 출자 전환이라고 하면 스트리미가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들한테 갚아야 할 돈을 주식으로 갚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부채가 줄어들고 자본이 늘어나니까 잘만 되면 자본 잠식을 해소하고 금융당국은 변경신고 승인을 해주고 바이낸스는 바로 고파이 미지급금에 대한 지원 사격을 하면서 대한민국 시장에 진출하고 이런 멋진 그림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돈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과연 이걸 승인해 줄지는 모르는 거예요. 막말로 스트리미 주식이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어서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스트리미 주식을 가지고 있어 봐야 냉정하게 말해서 몇 년 후에 빛을 볼지도 모르는 건데 뭐 바이백 조건이라도 달려 있으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스트리미는 거래소 사업을 계속하려면 올해 안에는 뭔가 쇼부를 봐야 하는 상황인데 그게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 줄 요약. 죽은 자식 불알 만지기. 끝.